뭐 얘기하지만 이거 내가 얘기했지만 퀴즈로 내는 문제들은 전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하든지 아니면 중간고사 이 중간고사 문제가 작년 2021년 중간고사 문제야 이거. 그래서 보면은 다이폴 안테나의 경우 안테나의 길이가 파장의 절반 정도일 때 이게 안테나의 길이 L이 2분의 람다일 때 이렇게 되니까 람다가 이게 2분의 1에다가 람다가 F분의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거든. 그러니까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고 그 다음에 이게 3K면 3 곱하기 10의 3승 헤르츠니까 1 오버 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세컨드 없어지고 1 오버 세컨드 미터만 살아남게 되지. 3 없어지고 10의 3승 빼기 10의 5승 이렇게 되는데 그 2분의 10의 5승 미터라고 해도 되고 이러면은 50 미터 이게 50K지 50K 50km 이렇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3메가헤르츠 3메가헤르츠니까 2분의 1에다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여기다가 3메가니까 3 곱하기 10의 6승 원오버 세컨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단위를 적어 놓으면은 얘기했잖아. 그 알 수 있어. 이게 원오버 세컨드 없어지고 3 없어지고 이게 2분의 100 이렇게 되겠네. 미터 50m가 되겠네. 50m. 근데 안테나를 50m 하는 거는 좀 사실 좀 그렇지.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3기가로 올리면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고 3 곱하기 기가니까 10의 9승 원오버 세컨드 이렇게 되거든. 세컨드 없어지고 3 없어지고 이게 20분의 1 미터 그러니까 5cm가 되겠지. 5cm 5cm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풀의 변환을 XF로 하자. XT에 대한 풀의 변환을 XF로 하자. 그러면 XT에 대한 풀의 변환이 이게 XF가 되는 거지. 그럼 XF를 다시 적으면은 풀의 변환 시계에서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에 대해서 이건 정리야 그냥. 마이너스 J의 2파이 FT의 DT 이렇게 되는 거지. 요 관계가 이제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XT 더하기 X의 마이너스 T는 어떻게 되는지 요걸 묻는 거거든. 그럼 XT는 여기 있잖아 이게. X의 마이너스 T. 요거는 X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XF가 있다고. 요거만 구하면 된다고. 이게 뭔지. 일단 X의 마이너스 T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야 된다고. X 마이너스 T에 대해서. 그럼 X 마이너스 T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마이너스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곱하기 마이너스 J의 2파이 FT의 DT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T가 돼 있고 여기 T가 돼 있고 T가 돼 있고 요 마이너스 들어가는 이렇게 있는 걸 우리가 XF라고 그러거든요. F. F. 그럼 여기에서 위에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뭔가를 마이너스 T를 뭔가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타우라고 둡시다. 그러니까 다른 변수로 치환해야 된다는 거야. X에 마이너스 X를 타우라고 치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꾼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서 타우가 T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타우는 어떻게 돼서 무한대 되겠네. 그 다음에 이 타우가 T가 무한대가 되면은 타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네. 그러면 X의 타우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이게 T 대신에 마이너스 T 대신에 타우니까 J의 2파이 F 타우 이렇게 돼 있고 곱하기 DT 요를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서 이걸 D 타우는 마이너스 DT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DT는 마이너스 D 타우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1 곱하기. 그럼 요 마이너스 1 때문에 요게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요 인티그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이렇게 바뀌지. 그러니까 적분은 이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를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x 타우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보면은 우리가 XF를 잘 봅시다. 이게 보면은
여기 t고 여기 t고 이렇게 돼 t일 때 뭐 이게 마이너스일 때 요 값을 여기에 넣는다고. 이게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게 타우고 이게 타우고 타우 이는 같아. 근데 뭐야 이게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다 마이너스 f 이렇게 해줘야지. 그럼 요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게 된다. x에 마이너스 f 이렇게 되겠다. 자리가. 그러면 요걸 해주면 뭐가 된다고? 이게 x의 마이너스 f가 되는 거야. 그럼 xt 더하기 x의 마이너스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결국 답은 xf 더하기 x의 마이너스 f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뭐 중간고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중간고사가 다음 주 수요일 아니면은 뭐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내 생각에 뭐 수업 시간에 봤으면 좋겠고 내 생각에 4월 25일 날 뭐 수업 시간에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 와서 봤으면 좋겠어.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 혹시 여기 못 오는 사람 있어? 못 오는 사람 나 이거 뭐 올 수가 없다. 어 이거 내가 중간고사 이후에는 나 이거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생각이야. 이거 지금 내가 보니까 학교에 꽤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 뭐 다른 학교는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다 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 하는 데는 몇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오프라인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뭐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송세현 아니면 하루 못 올라오나 이거 심치로 이게 또 안 오고 하면은 또 이 문제가 생기거든. 다른 사람은 없어? 그러면 다 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일단 4월 25일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일단 결정하고 어, 뭐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고 내가 얘기했지만은 중간고사 이유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 뭐 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나도 이미 난 사실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뭐 이미 지나가서 이제는 뭐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뭐 내가 코로나 걸려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보니까 이제 다른 학교 내 어제도 친구 만났었는데 숭실대 만나고 뭐 어디 서울과기대 만나고 뭐 여기저기 다 얘기해 보니까 다 오프라인 수업 하고 있다고 그러네. 좀 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합시다 이제. 뭐 중간고사 전에도 뭐 하긴 했으면 좋겠는데 뭐 좀 너무 급격하게 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 일단 다음 주까지는 일단 수업하고 25일 날부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는 걸로 일단 뭐 하도록 합시다. 뭐, 뭐 송세현은 나랑 나중에 좀 다시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일단 진도 나갑시다. 우리 여기 좀 너무 진도가 안 나, 아니 이 부분을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이 부분. 그래서 봅시다. 이제 우리가 변조 모델 이제 우리가 이, 이 변조 모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멀리 보내려면 코사인에 실어야 된다고 했지. 코사인에 실어야 된다고. 어떤 코사인하고 뭔가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말하는 건데 코사인을 실어서 뭔가 어떤 시그널에다가 MT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이제 할 때 코사인 2파이 FCT나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날린다고 했잖아. 사실 반드시 메시지 시그널에다가 이,
이걸 캐리어 신호라고 그러거든. 캐리어. 주파수 캐리어. 캐리어 신호라고 그러는데 뭘 싣고 간다라는 거야. 어? 그 뭐야? 항공모함이 뭐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십 이렇게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가져간다라는 거지. 이게 에어플레인을 가져간다고. 그래서 이 캐리어 뭔가를 싣고 간다 이 말이야. 캐리어. 그래서 이걸 뭐 싣고 가는데 메시지 시그널을 싣고 간다고. 코사인 이게 FC로 이제 실어 나르는 거지. FC로 바꿔가지고 실어 나르는 건데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곱하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신호를 코사인이나 사인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신호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어떤 이게 AT 곱하기 코사인 봅시다. 코사인 사인하고 어차피 같은 거니까 FCT 플러스 뭐 세타 T 뭐 이렇게 뭐 T에 대해서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신호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다 요런 모양으로 생겨서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생겨서 코사인이 들어가야 되면서 코사인이 들어가면서 이제 뭔가 앞에 앰플리튜드가 바뀌든지 아니면 뭐야 코사인 안에 있는 이게 이 프리퀀시가 바뀌든지 앰플리튜드 튜드가 바뀌든지 이 프리퀀시가 바뀌든지 이 페이즈가 바뀌든지 요 페이즈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이 신호를 뭔가 코사인이 물론 코사인이 들어가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코사인이나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사인도 전에 얘기했지만 코사인의 뭐 2분의 파이만큼 쉬프트 해주면 어차피 사인은 코사인은 같은 거야. 페이지만 달라질 뿐이고 시작 지점만 달라질 뿐이야.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게 결국은 이 신호 이런 신호 밖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어. 이렇게 돼 있는 것밖에는 없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날아다니는 이 신호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다 이런 꼴로 다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봐. 우리가 메시지 시그널에 따라서 내가 여보세요 하는 이 신호에 따라서 내가 여보세요 할 수도 있고 뭐 헬로우라고 할 수도 있고 애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신호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야 된다고. 이게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정보에 따라서 이 신호가 달라져야 되는데 정보에 따라서 날아가는 신호가 달라져야 되잖아. 달라져야 하는데 이거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신호, 우리가 날아가는 이 신호가 바뀔 게 뭐가 있어 지금? 바뀔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네. 뭐 앰플리튜드가 바뀌든지, 프리퀀시가 바뀌든지, 페이지가 바뀌든지 요 세 가지밖에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밖에 없다고. 이 외에 어떤 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지를 못해. 요 세 가지를 내가 정보에 따라서 내가 여보세요 하는 거에 따라서 앰플리튜드를 바꿀 수도 있고 여보세요 하는 거에서 프리퀀시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 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정보에 따라서 신호를 바꾸는데 앰플리튜드를 바꾸냐 코사인은 그대로 두고 앰플리튜드만 바꾸는 걸 우리가 이런 뭐라고 하냐면 이걸 AM이라고 해요. AM 프리퀀시를 바꾸는 걸 이걸 FM이라고 해요. FM 내가 여보세요 하는 거에 따라서 프리퀀시를 바꿔준다고. 그 다음에 페이즈를 바꿔주는 거 이걸 PM이라고 해요. PM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요 앰플리튜드를 바꿔주는 거, 요 AM 요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뭐 PM이나 FM은 그 다음 장 이번이 아니라 다음 장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메시지 시그널을 여기에다가 곱하기가 되잖아. 내가 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냥 메시지 시그널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FCT 요 뒤에 거는 F는 고정시키고 주파수는 고정시키고 페이지도 여기서는 제로로 만든 거지. 그래서 날아가는 신호를 우리가 지금까지 M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앰플리튜드가 메시지에 따라서 앰플리튜드가 변하는 거지. 코사인 앞에 들어가는 앰플리튜드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M이라고 그래. AM 라디오 여러분들 뭐 AM 라디오를 아마 안 들으니까 AM이라는 말을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뭐 라디오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사실 라디오 안 들어. 뭐 팟캐스트 녹음해놓고 이제 핸드폰에서 듣고 이렇게
아니 뭐 핸드폰에서 듣든지 뭐 이렇게 운전할 때 들으니까 라디오라는 말을 이제 거의 잘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와닿진 않는데 하여튼 요 AM, FM, PM 요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뭐 사용되고 있어. 그래서 AM 요 일단 앰플리튜드가 변화할 때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 내가 여보세요 하든지 뭐 애플이라 하든지 뭐 헬로우라 하든지 요런 얘기들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앰플리튜드를 바뀌고 프리퀀시는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고정시키는 거야. 다른 부분 같이 다 움직이면 이 세 가지 파라미터가 다 같이 움직이면은 복잡해지거든. 하나만 변형하는 거라고. 하나만 변형해서 이제 뭔가 신호를 이제 만들어내는 걸 요걸 AM이라고. 그래서 세 개의 파라미터가 뭐냐? 진폭 요 AT 이 진폭을 앰플리튜드를 이 진폭 앰플리튜드 진폭 그다음 주파수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다음 위상 페이즈 이게 진폭의 앰플리튜드고 프리퀀시 그다음 페이즈 여기서 진폭은 여기서 뭐 결국 AT가 되는 거지. AT 여기서 AT가 되는 거고 여기서 주파수는 FC가 되는 거고 위상은 파이 T 이렇게 요거는 파이라고 그래. 파이 PI가 아니라 PHY PHI 이렇게 이 그리스 문자 이거는 파이 뭐 세타 뭐 이렇게 이거 다 똑같이 페이즈를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문자야. 세타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파이라고 적기도 하고 뭐 같은 거야. 그래서 메시지 시그널을 이걸 뭔가를 해서 이 변조를 시켜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냥 곱하기가 된다. 여기서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거지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할 FM이나 AM 아니 PM에서는 이 메시지 시그널을 가지고 이 주파수를 변형하는 걸로 해서 바꾸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곱하기가 돼서 되는 건데 뭐 이것부터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디지털 통신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되거든. 메시지 시그널 0101로 바꾼 어떤 시그널 예를 들어 01, 01, 11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해서 보내거든. 디지털 통신 다 이렇게 해서 보내. 대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게 AM에서는 요 앰플리튜드가 그러니까 컨티뉴스한 거, 이 컨티뉴스하게 이렇게 변하는 거고 이게 AM은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는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펄스가 이게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5볼트냐 마이너스 5볼트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잖아. 이게 디지털 통신. 그래서 굉장히 유사해 이게. 여기도 AM은 신호 자체가 이게 아날로그 신호고 요거는 그냥 디지털 펄스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디지털 펄스로 바꿔서 그냥 코사인 곱하는 거는 두 개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거 AM을 하는 이유는 AM에서 먼저 이제 대충 이 신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듈레이션 하면은 주파수가 시프트 된다. 뭐 그다음에 받는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대충 알면은 이 디지털 통신에서 그냥 그 신호를 앰플리튜드 우리가 여보세요 얘기하면 이렇게 막 변형되는 이 신호를 결국 샘플링하고 퀀타이션에서 0101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보내는 거거든. 펄스 만든 다음에 그것만 바꿔주면은 디지털 통신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AM을 먼저 하는 거야 이게. FM이나 뭐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변조된 신호가 되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진폭 변조 이게 AM이고 그다음 각 변조는 요 코사인 안에 걸 변형시키는 거거든. FC나 파이 T 요거를 변형하다 보니까 요걸 뭐 각 변조라고 그러는데 요 뭐 거의 비슷해 사실은. 이게 거의 비슷해. FM이나 PM은 거의 비슷해.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이거는 코사인 요 안에 들어가는 요 텀에서 주파수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뭐냐 하면은 이게 결국은 요 코사인 안에 들어가는 이 텀이 어떻게 이게 타임에 대해서 1차 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AT 플러스 B 만약에 이게 1차 함수로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되면은 이게 주파수랑 관련이 있고 상수항이 이게 페이즈라고 위상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코사인 안에 들어간 텀을
우리가 이게 1차 함수처럼 나타낼 때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주파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얼마나 변하는 양이고, 이게 y절편이 위상을 나타내는 거랑 같은 거라고 이게. 그래서 요렇게 좀 보면은 이제 주파수라는 걸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FM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할 거야. 주파수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이 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진폭 변조라는 건 정보 신호에 따라서 반송파이 뭘 변화시킨다고? 진폭을 변화시킨다고. 진폭을 변화시키는데, 이 진폭 변조를 보면 뭐 굉장히 뭐 복잡해 이게. 뭐 갑자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DSB SC라는 게 있고, 뭐 DSB TC라는 게 있고, 뭐 SSB라는 게 있고, VSB라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사실 뭐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 좀 더 내가 다시 어차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하는데, 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배울 거는 요 수업 시간에 배울 거는 요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 뭐 밑에 거는 뭐 거의 안 써. 거의 지금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하는데, 왜 DSB 이게 더블 사이드 밴드라고 그러는데, 더블 사이드 밴드 이거는 싱글 사이드 밴드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데, 뭐 그냥 뭐 나중에 알고 나면 너무 쉬워 이거. 그냥 처음에는 좀 이거 뭐 이렇게 용어가 많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냥 좀 하여튼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지금 일단 따라갑시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MT 요게 이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 신호야. 정보 신호.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반송파 신호 이렇게 되면 이제 코사인, 이게 코사인, 주로 코사인으로 많이 적어. 뭐 사인으로 적어도 되는데 코사인 사인 똑같다고 했지. 근데 사인으로 적으면은 우리가 풀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사인 뭐이 세타가 아닌데, 이 세타 이 지워야 돼. 사인 뭐 이게 2파이 fct 이렇게 되지. 이렇게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면은, 사인으로 적으면은 왜 코사인으로 많이 적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주파수 풀이 트랜스폼을 했을 때 사인은 이게 코사인은 2분의 1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c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나타나잖아. 근데 사인은 어떻게 돼? 2j 분의 1에 뭐 들어가고 델타의 f 마이너스 fc에다가 이것도 또 마이너스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 약간 좀 복잡해 이게. 뭐 j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j가 들어가고 이건 또 마이너스 되고 이러니까 좀 복잡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사실 j가 들어간다든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건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 페이즈가 달라진다는 거야. 페이즈가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이거 뭐 요 코사인 할 때는 그냥 다 1이고 이게 플러스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 뭐 페이즈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간단하니까 그냥 코사인으로 주로 많이 표시를 많이 해. 근데 뭐 사인으로 해도 본질적으로 페이즈만 약간 달라질 뿐이지. 네, 얘기했지만은 페이즈는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페이즈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페이즈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주로 매그니튜드만 생각하니까 사실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변조된 신호는 이 두 개가 곱해서 되는 거지. 앰플리튜드를 변형하는 거니까 여기다 반송파를 곱해서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곱셈이고 이게 코사인 이렇게. 요거 여기서는 이제 fc랑 파이는 요거는 고정되는 거야. 이건 고정시킨다. 이걸 변형하면은 앰플리튜드 변하면서 프리퀀시도 변하고 이렇게 되면은 막 같이 변하면은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 어려워서 이걸 정확하게 추출하기가 좀 힘이 들어. 저쪽 결국 통신이라는 게 신호를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쪽에서 잘 받게 보내야 되거든. 잘 받을 수 있도록 보내야 돼. 마치 이게 우리가 송신기랑 수신기는 뭐 우리가 야구로 비교하면은 투수하고 포수하고 비슷해. 송신기랑 수신기는 이 투수랑 이 포수랑 비슷하다고. 그냥 아무 때나 보내면 안 된다고. 투수가 공을 포수가 받을 수 있도록 보내야 되잖아. 응? 뭐 갑자기 뭐 포수한테 공을 던져야 되는데 갑자기 뭐 무슨 저기 홈런석으로 막 공을 던지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야 돼 이게.
이 얘네한테 공을 던진다라는 거 이게 받을 수 있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투수가 포수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보내야 되잖아. 만약에 이상하게 폭투처럼 뭐 땅볼로 쳐가지고 뭐 이게 포수가 못 받아서 흘러버리면은 뭐 주자들 막 뛰고 난리 나잖아.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송신기가 그냥 아무 때나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수신기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내야 돼. 일단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좀 더 하고 그래서 이게 이게 고정시켜서 뭐 이걸 MT만 변형하면서 그러면 MT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게 진폭, 주파수, 위상이 다 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세 가지 다 변하든지 아니면 두 가지를 여기서 조합을 해서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변형을 해서 보내면은 더 뭐 많은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진폭하고 주파수하고 만약에 동시에 변화해서 보낸다. 그러면은 수신기에서 이걸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걸 정확하게 뭐가 하나는 고정시키고 하나만 두 개는 고정시키고 하나만 변경할 때는 어떤 그 특성이 어떤 메시지가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가 좀 쉬운데 여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변형한다든지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변형해서 보내면은 이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메시지가 뭐였는지를 알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봅시다. 이게 이제 DSB 뭐 더블 사이드밴드 서프레스트 캐리어 이런 것도 이게 또 뭔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이게 MT에다가 뭐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야.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걸 AM이라고 그러는데 AM 중에서도 이렇게 보내는 걸 이걸 뭐 DSB SC라고 그래. DSB SC 이렇게 보내는 거. 왜 이렇게 DSB SC라고 하는지는 뭐 좀 이따 내가 하면서 설명할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뭐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정은 일단 반송파 진포 반송파 여기 이 코사인 2파이 FCT 여기 있잖아. 여기에 진포 요 앰플리튜드가 이게 일단 1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뭐 이게 2여도 별 상관은 없어 사실은. 뭐별 상관없고 뭐 10이어도 상관없고 뭐 마이너스 1이어도 별 상관없는데 그냥 쉽게 하려고 그냥 1이라고 가정한다고 이 앰플리튜드. 그래서 이게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곱하는 걸로 요 상수가 이게 1이 곱해지는 것처럼 되는. 그럼 위상도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위상도 이게 플러스 뭐 2분의 파이 이렇게 해도 돼 이거. 코사인에다가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인이 되는 거잖아. 2분의 파이 요게 사인이 되거든.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는데 이게 위상을 그냥 쉽게 한다고 그냥 위상 제로다. 위상 제로다. 이렇게 제로로 둔다고. 왜 4분의 파이는 안 되느냐? 왜 뭐 3분의 파이는 왜 안 되냐? 3분의 파이 해도 돼. 아무 상관없어. 뭐 아무거나 해도 돼. 약속만 저쪽에서 그래 우리가 보내는 신호가 3분의 파이만큼 뭐 페이즈를 줘서 위상을 줘서 보낸다라고만 알려주기만 하면 돼. 근데 뭐 우리 계산하기도 뭐 0이면 더 편하잖아. 우리가 편하고 뭐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스펙트럼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이거 뭐 내가 몇 번 퀴즈 봤잖아. 이게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다고 했는데 이게 코사인을 보내기 전의 상태랑 코사인을 곱해서 이제 날아가는 상태가 이게 다르다고 했지 이게. 그래서 요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MT가 요거는 알아야 돼. 이거는 내가 시험 문제 낼 수 있어. 그래서 보면은 MT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 1번, 2번 요거 다 구분해 내야 돼. 예를 들어 MT가 이렇게 주어졌다. MT가 요렇게 주어진 신호다. 뭐 여보세요 했더니 이런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MF는 물론 이렇게 될 때 사실 풀의 트랜스폼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요렇게 생겼다 합시다. 그냥 0이고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B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밴드위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내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리얼 시그널이면 MT가 리얼이면은 요게 요렇게 똑같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데칼코마니라고 그래. 이게 데칼코마니. 이 똑같아. 이게 두 개가 같다고. 이거. 그러니까 페이즈는 사실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페이즈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그니튜드는 같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 이건 내가 좀 이따 증명해 줄게. 이 뭐 증명하는 건 너무 쉬워. 증명하는 건 너무 쉬운데 하여튼 여기 같다라는 거 요거는 늘 생각해. 이게 우리가 리얼 시그널 밖에는 우리가 만들 수는 없거든. 컴플렉스 시그널을 만들 수가 없어. 우리는. 어? 이게 수학적으로는 만들 수 있지. MT를 뭐 이게 컴플렉스 시그널에서 뭐 이미지너리 파트랑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컴플렉스 신호는 수학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야. 컴플렉스 신호는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연습장에 적을 수 있는데 실제로 컴플렉스 신호를 내가 만들 수는 없다고 이 세상에서. 그런 건 없어. 어? 그런 건 없다고. 그거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리얼 시그널밖에 없으니까 다 이게 데칼코마니 형태로 이렇게 똑같은 거지 이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이게 1번은 주로 주어지는 거야. 이 모양이 1번. 원래 메시지 시그널이니까 메시지 시그널에 대한 주파수 도메인하고 MF하고 MT하고는 주로 주어진다고. 그럴 때 이제 2번을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2번을 구하여라. 이게 이제 시험 문제지 이게. 문제는 이제 2번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럼 2번은 어떻게 되겠어? MT에다가 코사인이 곱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MT를 일단 그려야 돼. 일단 똑같이 MT를 똑같이 그려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뭐 하나 또 더 필요해. 뭘 그려야 돼 이게 여기에 대해서.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가 곱해진 걸 그리려면은 여기다 하나를 더 그려야 된다고. 권영아, 네, 교수님. 뭘 그려야 돼 일단. 그 진폭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폭을 그리는데 어떻게 뭐 진폭을 그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MT 내가 그렸잖아 하나. 하나 그리고 요 MT에다 코사인이 곱해진 요 2번 신호를 그리려면은 여기에다 뭔가 하나 더 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려주면 된다고. 뭘 그려줘야 돼? 잘 모르겠어. 김다영. 네, 교수님. 응. 이거 마이너스 MT 그렇지. 구하면 마이너스 MT를 그려줘야 돼. 마이너스 MT를 이렇게. 왜 마이너스 MT를 그려주냐? 왜냐하면은 이게 잘 봐봐. 2번 신호라는 것 자체가 2번에서 나타나는 요쪽 부분의 신호, 이 안테나를 통과해도 똑같아.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코사인 2파이 FC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어. 코사인이 100이 될 수 있어. 코사인이 많이 될 수가 있어. 코사인이 1.5가 될 수 있어. 물론 요 앞에 앰플리튜드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코사인 10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코사인 뭘 했는데 이런 건 없다고. 코사인 뭐 세타를 했는데 이게 100이 된다. 이런 건 없잖아. 코사인이 100이 될 수가 없어. 정의상. 코사인 1이 될 수는 있지. 1이 될 수는 있고 0.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0.5가 될 수는 이렇게는 될 수 있지만은 100이 되거나 뭐 2가 되거나 뭐 3이 되거나 이런 건 안 된다고. 마이너스 5.3은 이런 건 안 된다고 이런 거. 코사인은. 그러니까 코사인이라는 건 코사인이 곱해졌다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야.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아무리 커봤자 1이고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라고. y 값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야? MT하고 1하고 곱하면은 MT가 되는 거고 MT. MT하고 마이너스 MT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그걸 굉장히 FC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1초에 얘기했잖아요. 2.4기가 되면 1초에 2.4 곱하기 10의 구성문만큼 되네요. 굉장히 빨리 움직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응? 근데 뭐 이걸 그림을 억지로 그리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빨라 이게. 이렇게 되겠지. 2번 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신호는 이렇게 생겼다고 실제로 빨간색. 여러분 방안을 지금 온통 가득 채우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런 신호가. 응?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뭐 쓰고 있는 게 다 뭐 AM, FM 뭐 이게 뭐 내가 안 쓰고 있지만 다 지금 내 방에 지금 다 통과하고 있거든. 응?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나 뭐 블루투스나 뭐 LTE나 뭐 다 이렇게 생긴 거야.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호가 된다고. 뭐 물론 우리가 대부분 디지털 신호를 쓰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아날로그 신호고 디지털 신호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0, 1, 0, 1 아까 얘기했지만 1, 1, 1 이렇게 되면은 이게 0, 1, 뭐
이런 신호가 곱하기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곱하기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V고 5V 이렇게 되면은 이 뭐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게 중간에 바뀔 때마다 이제 페이지가 달리는데 내가 이걸 좀 정확하게 적기에 좀 귀찮아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페이지가 달라져. 이 부분에서는 페이지가 달라진다. 뒤집히는 거지. 180도 뒤집혀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 표현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나 그냥 표시한 거야. 대부분 이런 신호들이 지금 여러분들 방안을 지금 온통 가득 채우고 있고 뭐 사실 뭐 방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다 이 신호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뭐 있어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사막에 가도 있어. 사막에도 뭐 위성 전화나 이런 것들 다 뭐 위성에서 나타나는 그 신호들 다 내려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GPS 같은 것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다 하려면은 내비게이션 하는 게 결국은 그 위성에서 쏘아주는 그 신호를 GPS라는 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지금 떠 있다고. 지금 실제로 위성들이 엄청나게 떠 있어. 물론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제 공짜로 쓰게 해주니까 지금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이제 뭐 전쟁 나든지 하면은 미국이 이제 돈 내라고 뭐 하든지 뭐 못 쓰게 하면은 뭐 하나도 못 써. 지금은 공짜로 쓰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여기서 이제 신호를 계속 쏴준다고. 이게 계속 쏴줘.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쏜다고. GPS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1번 위성, 2번 위성, 3번 위성 여기에서 이제 뭐 1번 위성 봅시다. 이게 이 위성에서 이게 위성들이야. 전파는 시간이 똑같아.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은 그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결국은 뭐부터 나오냐면은 결국 뭐야?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부터 나왔다고. 거기서부터 뭐 mc는 스퀘어, e는 mc 스퀘어가 이제 유도가 되는데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그 전파 속도는 일정해. 전파가 도달하는 속도는 일정하다고. 그 일정하는데 어떻게 여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대한민국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1번에서 오는 신호랑 2번에서 오는 신호랑 3번에서 오는 신호의 시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시간 차이. 어? 시간 차이를 이제 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지.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번 위성으로 이거 지금 위에서 하니까 좀 안 되는 거고 1번 위성으로부터 오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초다. 1초 하면 너무 좀 많네. 뭐 예를 들어서 0.0001초다. 그러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니까 0.0001초를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이러면 이 반경을 그릴 수가 있잖아. 0.001초는 30만 킬로미터. 30만 1초에 초당 1초에 30만 킬로미터니까 결국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0.0001초다. 뭐 0.0001초 하니까 좀 0.1 뭐 1 곱하기 1 마이크로 세컨드라 합시다. 좀 계산하기 좀 편하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1 마이크로 세컨드다. 그러면 해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이게 1 마이크로 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승 응? 세컨드 이렇게 되겠네. 그럼 세컨드 없어지고 어떻게 돼? 이게 3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되겠네. 그럼 300m가 되겠네요. 아 이게 도달하는 시간이 뭐 이거 좀 말이 안 되네. 이게 지금 위성으로부터 300m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하여튼 뭐 그냥 이 원리는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1번 위성으로부터 내가 1번 위성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300m 떨어졌다. 300m 떨어지니 우리가 이 반경을 적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번 위성이 있다. 2번 위성이 있다. 2번 위성으로부터 내가 어떤 지금 신호를 받았는데 이게 3 곱하기 10의 8승 세컨드 이거는 뭐 이건 1ms였다. 그러면은 10의 3승 세컨드 그러면 세컨드 없어지고 어떻게 3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 30 300km 이렇게 되겠네. 아니 미터 되겠네. 30 300km가 되겠네.
300km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300km. 이거는 이게 300m.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그림을 2번으로부터 이 300m 돼 있는 요 반원을 그리면은 반원을 쭉 그리면은 요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있잖아. 그럼 아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우리가 평면상에 있으면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고도도 있잖아요. 고도가 있으니까 이 3차원으로 그리려면은 결국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돼. 하나 더. 그래서 3번 이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 요 차이를 해서 요 세 개의 반원이 만나는 지점이 내가 있는 지점으로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3차원에서. 하여튼 그렇고 뭐 이게 좀 쓸데없는 하여튼 요거랑 관계없는 얘기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MT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반반씩 나눠진다고. 어디로? 0을 중심으로 하던 게 어떻게 된다고? 0을 중심으로 하는 게 0이 아니라 어떻게? FC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생기고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게 앰플리튜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높이가 1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2분의 1씩 가지는 거야. 2분의 1씩. 2분의 1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뭐 지난번엔 뭐 학생이 물어봤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약간 내가 얘기했지만 좀 어려워. 이거 해석하기가 이 마이너스 주파수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함몰되지는 말라고. 일단 우리가 수식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거만 존재하는 건데 이거 마이너스 주파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또 나중에 보면 또 이게 또 나타나기도 해.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기 좀 어렵지. 해석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존재하는 거야. 존재한다고 해야 돼. 좀 약간 어려워. 이걸 해석하기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하여튼 요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이게. 그래서 요게 M에 이게 해보면은 결국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M에 이게 M에 F에다가 F-FC에다가 2분의 1에다가 요거는 이거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플러스가 되고 이게 2분의 1에 M에 F 마이너스 FC 이렇게 되겠네. FC만큼 시프트한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FC만큼 시프트한 거 이렇게 반반씩은 아니지. 그래서 요 그림은 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95% 이상 중간고사 시험 나올 거야 이거. 1번, 2번 그림 그려라. 내가 1번에서 MT와 MF를 내가 그려줄 때 쉽잖아 이거. 모르면 문제가 있어요 사실. 뭐 좀 수식도 좀 유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지.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는 게 왜 FM이 아니라 AM인가요? 주파수가 변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왜 AM이라고 그러냐면은 잘 봐봐. 이게 날아가는 신호가 이게 메시지 시그널이 결국 날아가는 신호가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된다 했잖아.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는 신호는 이렇게 다 생겼다고 했지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지. 근데 뭐가 바뀌는 거야? 내가 메시지 시그널에 따라서 코사인 앞에 앰플리튜드가 바뀌는 거잖아. 이게 앰플리튜드가 바뀐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FM은 나중에 될 텐데 FM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FM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시지 시그널 이렇게 있다. 이게 MT가 있다. 여기에서 AM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 곱하기가 된다 했잖아. 이게 여기에서 AM은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코사인이 아니 그 FC가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어. 멀리 보내면 FC를 바꿀 수밖에 없어. 근데 FC가 여기서는 고정되고 여기는 M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된 신호에다가 어떻게 여기다 마이너스 된 이 신호를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신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게 AM이고 FM은 어떻게 되냐면은 FM 나중에 할 텐데 앰플리튜드는 고정되고 2파이 F 이게 F가 타임에 따라 변하게 돼 있어. 이게 F 여기는 F가 고정돼 있잖아요. C하고 T하고 고정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상수라고 상수.
상수인데 이건 뭐예요? 변수가 돼. t에 대한 변수가 된다고. 변수가 된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앰플리튜드는 고정이 되고 코사인 FCT를 변하는데 이렇게 바뀐다고. 이거는 같이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앰플리튜드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높잖아. 앰플리튜드 높잖아. 이게 앰플리튜드가 낮은 부분이지. 이게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인데 어떻게 된다고?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파수를 빨리 해준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된다고. 천천히 가다가 이게 굉장히 빨리 변한다고. 빨리 변하다가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변한다. 앰플리튜드는 똑같은데 이렇게 변하는 걸 우리가 FM이라고 그래요. 낮은 부분에서는 천천히 변하고 높은 부분에서는 메시지 시그널의 높은 부분은 빨리 변하고 빨리 변하고 낮은 부분은 천천히 변한다. 그 주파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주파수라는 게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빨리 변하는 양을 말하는 거든. 변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라고. 주파수가 1초에 몇 번 흔들리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 정도를 다르게 한다는 거야. 메시지 시그널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를 다르게 한다고. 그걸 FM이라고 그래. 그 주파수가 변형이 됐다고 해서 그걸 AM 뭐 FM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파수가 변하는 건 당연한 거야. 주파수가 변해야지 멀리 갈 수 있거든. 주파수가 변해야지 멀리 갈 수 있잖아. FC라는 걸 곱해야지 뭔가 멀리 갈 수 있거든. 그래서 노지훈 좀 이해됐나?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FC를 변하는 거는 FC로 변형을 하는 거는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여기는 FC가 상수가 돼서 고정이 되는 거고 FM은 나중에 되면은 할 텐데 요 자체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시그널을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 F에 변형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 변조 요거는 이제 뭐 요 봅시다. 요거는 뭐 그림 요뭐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MT에다가 어떻게 메시지 시그널이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여기서 잘 봐봐. 이게 아까 내가 FM을 할 때는 요 FCT가 요게 아니라 FC의 T 이렇게 해줬거든. 이게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F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고, F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이게 주파수가 시간의 함수라는 거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뭐야? 이거는 타임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 타임의 1차 기울기 텀이라고. 기울기 텀. 이건 상수라고. 상수. 변하지 않아 이게. 고정이 돼 있다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요걸 지금 요거는 FM에서 할 건데 요 부분은 FM에서 할 텐데 일단 요 상수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봅시다. 이게 M0 요게 B가 마이너스 B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FC를 중심으로 주파수가 이게 되면은 FC를 중심으로 해서 요걸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MF에다가 곱하기는 컨버션 되고 코사인은 2분의 1의 델타 F 마이너스 FC 플러스 델타 F 플러스 FC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거 뭐 해주면은 결국 2분의 1의 M의 F 마이너스 FC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의 M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면은 뭐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좀 정확하진 않아네. 좀 약간 그림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2B가 되겠지.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이거 M0였는데 여기 앰플리튜드는 이건 뭐가 되겠어? 2분의 1의 M0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의 M0. 앰플리튜드 어떤 값을 말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게 M0고 5였다 하면은 이게 2분의 5. 2분의 5가 되고 2분의 5 이렇게 된다는 거야. M0라 하는데 이거 또 M0냐 MFC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M0라는 건 어떤 값을 말하는 거라고. 0일 때 그 값이 반이 됐다고. 반.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봅시다. 이제 empty가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메시지 시그널이라서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요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이게 나온 김에 아까 내가 얘기한다. 요게 똑같아 이게 같다고 했지. 이게 같다고 했지. 같다고. 그 같은 걸 한번 봅시다. 이게 메시지 시그널 아니 이게 리얼 시그널일 때 XT가 리얼이다. 리얼일 때 아니 여기서는 뭐 empty라고 했으니까 뭐 empty라 해도 돼. 리얼일 때 XF를 구해보면은 뭐 XF가 리얼이든지 컴플렉스든지 뭐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X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 FT에 DT 이렇게 되거든. 풀의 트랜스폼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게 만약 if XT가 리얼이라면 뭐 이건 뭐 컴플렉스든지 뭐 이게 뭐 이미지널인지 뭐 전혀 상관없어. 허수만 있든지 뭐 이건 모든 거에 대해 이건 다 적용 가능한 거야. 근데 XT가 리얼이라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리얼이라고 하면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어떤 게 리얼이다라고 하는 순간 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표현하냐면은 리얼이면은 XT하고 X의 컨주게이트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이게? 같다고 이게. 컨주게이트. 왜냐면 컨주게이트를 했다라는 건 복소수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X가 A 플러스 JB라고 할 때 JB라고 하면은 X의 컨주게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JB가 되잖아. 근데 XT가 리얼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제로라고 이게. 같다라는 거야 이게. 리얼 파트만 있으니까 컨주게이트가 똑같다고. 같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이 뭔가 리얼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걸 써. 이걸 사용한다고. 어떤 게 리얼이다. 어떤 게 리얼 파트만 존재한다. 이미지널 파트는 존재하지 않고 컴플렉스가 아니라 리얼이다. 라고 하면은 다 이걸 써. 다 이거 XT가 요걸 사용해야 된다. 이걸 사용해라는 말이야. 리얼이라는 말은 이 조건을 사용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리얼이다라는 말은 이 조건을 사용해라는 거야. XT가 X의 컨주게이트 XT의 컨주게이트가 같다라는 거. 요걸 사용하라는 거. 그럼 이걸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리얼이다라고 하니까 여기 XT 대신에 XT가 요게 X의 컨주게이트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이건 중간이고 요 위에 거하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X의 컨주게이트 T랑 같은 거잖아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DT랑 같다고. 그러면 이걸 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복소수 할 때 배웠는데 아마 까먹었을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Z라는 복소수가 있고 Z1이 있고 Z2가 있을 때 이게 Z1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JB고 Z2가 C 플러스 JD라고 할 때 요렇게 할 때 이거를 Z1의 컨주게이트하고 Z2의 컨주게이트 두 개를 곱한다. 이러면은 Z1 곱하기 Z2를 한 거에다 전체에다 컨주게이트 하는 거랑 같거든 이게. 같거든. 그 뭐 해보면 알아 이거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 그러면 Z가 A 플러스 JB라고 하면은 컨주게이트는 A 마이너스 JB지. 그러면은 Z2는 곱하기 C 마이너스 JD 이렇게 되잖아. 요거하고 이거 진짜 같은지 봅시다 이게. 그럼 Z1하고 Z2를 곱하면 어떻게 A 플러스 JB에다가 곱하기 C 플러스 JD 이게 전체의 컨주게이트거든.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 봅시다. 그럼 이 부분을 보면은 리얼 파트는 AC 마이너스 이거 BD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BD고 그 다음에 이게 리얼 파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에 BC 플러스 AD 이렇게 돼. 좌변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변은 계산하면 일단 컨주게이트는 어려우니까 요 두 계산해주면 AC 마이너스 BD 이렇게 되고 리얼 파트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J의 BC 플러스 AD 이렇게 되고 요거의 컨주게이트를 구해야 되죠. 요의 컨주게이트 구하면 어떻게 돼? 컨주게이트 구하면 이 J 부분이 이미지널 파트가 마이너스가 되잖아 이게. 그래서 AC 마이너스 BD 마이너스 J의 BC 플러스 AD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 같네. 리얼 파트랑 같고 이미지널 파트도 같네 이게 두 개가. 요게 맞다라는 거야 이게.
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튼 요 증명하려면 이게 필요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요거의 컨주게이트는 어떻게 돼요? 요거의 컨주게이트 구하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의 컨주게이트는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ft의 요거의 전체의 컨주게이트 요거랑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요걸 다시 적어보죠. 요 부분을 다시 적어보죠. 이 부분. 다시 적어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x의 컨주게이트에다가 익스포넨셜 j 2파이 ft의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컨주게이트에다가 여기다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의 이거의 컨주게이트 dt를 해줘야 되는데 이 인테그랄하고 컨주게이트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이 두 개 곱한 거에다가 요 하면은 두 개 곱한 거의 컨주게이트는 같은 거거든. 이게 뭐한데 xt하고 익스포넨셜 j 2파이 ft의 컨주게이트 요거랑 같다고. 요거랑 같다고. 요거랑 같다고. 이게 두 개가. 요거 써보려고 이거 한 거야 이게. 근데 이거는 인테그랄은 또 컨주게이트가 전혀 상관이 없어. 인테그랄하고 뭐 컨주게이트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요렇게 적을 수 있어. 인테그랄에 xt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의 dt 한 거 이 전체의 컨주게이트는 같다고. 같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지금 이 부분 잘 봐. 이게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xt에다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xf라고 적었잖아 이게. 응? 아까 내가 퀴즈랑 똑같아 이거. 그럼 이건 뭐로 적을 수 있어 이거? 이 안에 거. 이 안에 거 뭐로 적을 수 있어? x의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f의 컨주게이트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가 된다고? xf랑 x의 f랑 x의 마이너스 f의 컨주게이트는 같다고. 이렇게. 응? 그럼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 끝내도 돼. 근데 여기에서 이게 좀 약간 헷갈리니까 이렇게 적으면 더 편해. x 마이너스 f가 x의 컨주게이트의 f랑 같다. 요렇게 적을 수 있다. x 마이너스 뭐 이 두 개 같은 얘기야. 마이너스 f.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f 이게 어떤 게 있다고 할 때 x의 마이너스 f만 갔을 때는 x의 f에 어떤 값이 있으면 요거의 컨주게이트가 된다고.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를 보면 xf를 이 매그니튜드만 보면 이 두 개 같다라는 거예요. 뭐 매그니튜드는 어차피 컨주게이트 하나 똑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 f만 가나 이게 요걸 대칭이 된다.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매그니튜드를 봤을 때는 데칼코마니가 된다고. 페이즈는 달라지는 거 아니야. 페이즈 달라져. 페이즈는 달라져. 근데 페이즈는 달라지는데 페이즈는 우리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아. 페이즈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 페이즈는 뭐 나중에 내가 얘기할 기회가 되면은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XF를 우리가 구하고 나면은 XF가 이게 보통의 경우는 이게 컴플렉스로 나타나거든. 컴플렉스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은 F가 X의 리얼 파트에 그 다음에 J의 X의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돼. 리얼 파트랑 이렇게 이미지너리 파트랑 두 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그려야 된다고. F에 대해서 X의 리얼 파트 뭐 예를 들어 리얼 파트 이렇게 됐다. X의 이미지너리 파트 F에다가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걸 같이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F에다 그리면은 어떻게 돼? 이 3차원에 그려야 돼. 3차원에 X의 리얼 파트, X의 이미지너리 파트. 근데 X의 내가 전에 한번 내가 계속 비슷한 과목들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이거 3차원의 그림을 그리면은 멋있어 이게. 멋있어 되게. 뭐 이 그림을 그리면 멋있는데 멋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뭔지를 몰라 이게. 이 포인트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그린 사람은 알 수 있지. 그림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포인트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0,0,5다 뭐 이런 거 정확 알 수 있어. 자기는 알 수 있지.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0,0,5인지 1,5,3인지 이거 알 수가 없다고.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클리어하지 않다고. 그 3차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 중에 여러분들이 이 전자공학을 하면서 전자공학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학을 하면서
3차원 그림은 거의 잘 안 그려. 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을 보고 이 사람 저런 얘기하고 저 사람 또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공학에서는 주로 힘들지만은 좀 그러니까 2차원으로 그린다고. 2차원 그림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다 이게 x축이 뭐고 이게 뭐 이렇게 나타난다고. 다 여러분들 본 게 다 이런 그림이잖아. 다 3차원 그림은 거의 안 봐. 3차원 그림은 좀 멋있게 보이려고 보여주는 거야 그냥.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안 좋아해. 공학을 하든지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내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뭐 그냥 뭐 정치인들 뭐 그냥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뭐 온갖 얘기 다 하잖아. 실제로 그 중에서 뭐 얼마나 하겠어. 지가 뭐 무슨 뭐 신도 아니고 불가능해 그거. 불가능하다고. 정치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힘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이정이 더 힘이 더 세다고. 실제로는 지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병행할 수 없어. 뭐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 불가능해. 불가능해. 뭐 윤석열이 아니라 뭐 윤석열 할아버지가 와도 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아무도 그걸 할 수 없어. 심지어 내가 볼 때 이재용도 할 수 없어. 뭐 지가 뭐 그냥 삼성 말아먹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내가 돈 퍼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신입사원들 다 채용할 수 있지. 뭐 자기는 돈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불가능해 그게.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하게 해가지고 뭐 내가 당선되면 뭐 이거 하겠다 뭐 저렇게 하겠다. 그 말은 굉장히 번지르하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구현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굉장히 어려워. 뭐 내가 목삼 깔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 윤석열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응? 쉽지 않다고. 뭐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때는 공학에서는 구체적으로 2차원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제일 좋아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여기에서는 이게 그게 없어. 예를 들어 어떤 포인트 이루면은 이 x가 뭐일 때 y가 어떻게 다. 뭐 예를 들어 이 x가 뭐일 때 이 y가 이거 딱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든 이게. 이게 3차원으로 그림을 그리려면은 멋있기는 한데 3차원 그림 뭐 매트랩이나 뭐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할 텐데 멋있기는 한데 뭐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알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 실제로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긴 편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는 게 있는데 이게 컴플렉스는 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 그리고 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XF에다가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처음에 X의 리얼 파트랑 X의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X의 F에다가 절대값 매그니튜드를 그리는 거랑 페이즈를 그리는 게 있어. 이게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가 전작과에서 하는 건 요렇게 그리지 않아. 전작과는 이게 전혀 관계없어.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컴플렉스를 리얼 파트랑 이비너리 파트랑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작과에는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 아무도 이렇게 안 그려. 리얼 파트는 컴플렉스를 그냥 계산하는 그 과정에서는 물론 리얼이랑 이비너리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할 때는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사실 전자과뿐만이 아니라 기계과도 아마 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두 개를 다 보면 더 좋겠는데 이걸 많이 본다고. 매그니튜드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이게 뭐 필터가 이게 뭐 로우패스 필터냐 뭐 하이패스 필터냐 다 뭐 페이즈는 거의 보진 않아. 페이즈는 어려워. 일단 어려워. 이걸 정말 맞추기가 어렵다고. 그 대역은 이 성질, 매그니튜드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기도 하고 일단 맞추기도 쉽고 그다음 페이즈는 뭐 맞추면 되게 좋긴 한데 일단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페이즈 좀 아까 안 맞아도 별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야. 페이즈가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페이즈가 왜 달라지냐면은 타임 딜레이가 생기면 페이즈가 달라져. 딜레이가 생기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면은 이렇게 돼. x의 t가 풀의 트랜스폼 했을 때 xf가 된다. 그러면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x의 마이너스 t가 이렇게 되면 이 풀의 트랜스폼 어떻게 되는지 알아? xf에다가 익스포넨셜 이게 j2파이 f
T0 요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 이게 지금 매그니튜드 이 두 개가 지금 보면 이거 타임 딜레이 생긴 거잖아. 이거는 이거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이거는 딜레이 생기는 딜레이 된 신호야. 사실 뭐 딜레이 된 거는 뭐 우리 여러분들이 뭐 늘만 뭐 볼 수 있는 거잖아. t는 t 마이너스 타우는 이게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오리지널 시그널하고 딜레이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 개의 매그니튜드는 같아. 이 두 개 같다고. 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게 들어가면서 뭐가 페이즈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돼. 이게 페이즈를 나타내는 거. 이 J가 들어가면서 요 부분이 페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이즈가 달라지는데 타임 딜레이가 생기면 내가 예를 들어서 0초에 보내야 되는 걸 1초 뒤에 0.1초 뒤에 보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에코 현상 이런 거 많이 알잖아. 이게 뭐 동굴이 이렇게 들어가면 막 이렇게 울려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인간이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진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약간 좀 타임 딜레이가 생겨도 우리가 소리를 약간 들을 수 있어. 왜냐하면은 뭐 그 옛날에 뭐 원시인들이 뭐 이렇게 동굴에 살 때부터 이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울리더라도 우리 그걸 좀 대충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너무 뭐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이게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동굴 안에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게 뭐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파도 있을 거고 이 딜레이 생겨 오는 것도 이게 딜레이 생기잖아. 이 딜레이 생기면 타임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차이가 생긴다고.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냥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페이즈가 물론 뭐 정확하게 하면 더 좋긴 하겠는데 페이즈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서 뭐 페이즈는 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뭐 요 얘기하다 내가 지금 있는데 하여튼 이게 데칼코마니라고 돼서 요 부분 이게 같다라는 거야. 응? 그렇고 왜 이래 잠깐만 이거 뭐 갑자기 안 되네 이게 껐다 켜야 되겠다. 껐다 켰는데도 이러네. 그래서 뭐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개가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온다는 게 중요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를 뭐라고 하냐? 두 개 똑같은 건데 요거를 이게 좀 약간 위에 있잖아. 주파수 이 0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은 뭐 FC라 하더라도 요 위에 있잖아. 요거를 뭐라 하냐면 upper side band라고 그래. 위에 있다고. 이쪽 좀 큰 데 있다고. upper side band. 요거를 좀 낮은 쪽에 있다고 lower side band라고. side. 이걸 USB, 뭐 USB 그거 아니야. 유니버셜 뭐 시리얼 버스 그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주로 말하는 USB 뭐 메모리 이게 아니라 여기는 upper side band예요. upper 위쪽이라고. upper side band. 이건 lower side band. lower.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가 이렇게 되는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DSB라고 한다 했죠. 요 두 개가 있다고. 요 두 개. 똑같은 정보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리얼 시그널이면 늘 이게 똑같거든, 이게 두 개가. 같은 거거든. 하나만 있어도 이걸 만들 수가 있는데 페이지가 물론 달라지죠. 페이지도 조정하면 돼, 그거는. 페이지 조정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룰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이를 뭐라 하냐면 DSB라고 그래. 더블 사이드 밴드. 라고 한다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이 두 개가 다 있다고 해서 이제 DSB라고 그래. DSB. 요 부분 upper side band 요걸 중심으로 upper side band 이게 lower side band LSB, DSB, LSB, 아니 DSB가 아니야. 아니 지금 아까 그걸로 했네 이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USB, LS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뭐 MT가 이제 좀 쉬운 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뭐야 아무 때나 내가 그랬는데 이건 싱크 펑션으로 나타나네. 사인 2파이 t 요거 보면 파이 t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거 싱크 펑션이거든. 싱크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싱크 x 파이 x 분의 사인 파이 x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 싱크 x라고 그러거든. 그럼 요게 이 보면은 이게 파이 빼고 2t가 이거 들어가잖아. 2t. 그럼 밑에도 파이 빼고 2가 있어야 되는데 2가 없잖아. 2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2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싱크 펑션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김장현. 네.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2가 없어. 싱크를 해주려면 이게 똑같아야 되거든.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해주잖아. 2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를 나눠준다고? 이를 나눠주기만 하면 어떻게 돼? 아니 이를 나눠주는 거는 사실 맞는데 뭐 그게 보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양변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줘야지. 2분의 2를 곱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똑같은 거잖아. 1을 곱하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걸 2를 여기 넣어준다고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2가 이제 이게 앞에 땡기면 살아나면서 이 2가 그럼 싱크 2t 이렇게 되는 거야. 싱크 2t. 2 싱크 2t가 되는 거야. 요게 메시지 시그널이 된다. 2 싱크 2t.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싱크 2t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앰프트 이렇게 이게 되는데 싱크 펑션은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 뭐 시험 나올 수 있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앰플리튜드가 이게 2가 되는 거고 언제 크로스 하는 거야 이게? 언제 크로스? 첫 번째 크로스 하는 게 언제 된다고? 이게 1일 때. 1일 때.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t가 1이면 어떻게 돼? 2분의 1일 때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2. 그러니까 1이 되겠지.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요런 신호를 어떻게 한다고? 주파수가 100Hz인 반송파를 이용해서 DSP-SC 요거를 곱한다는 거야. MT에다가 이 100Hz인 반송파 이거 어떻게 돼? 코사인 2파이 곱하기 100T 이렇게 되겠네. 100T 이렇게 되겠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뭐 나중에 우리가 또 뭐 달라질 수 있으니 코사인 2파이 FCT라고 하고 보통 FC가 100이 되는 거지. 100Hz. 그래서 요거는 뭐 보면은 이 MT가 이렇게 되니까 뭐 그냥 금방 끝나는데 뭐 시간 다 됐으니까 요건 뭐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거 뭐 요 얘기 다음 시간에 이제 복조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 지금까지는 이제 요거까지는 아마 익숙할 텐데 이거는 이제 송신기에서 지금 실제로 날아다니는 신호야 이게 날아다니고 있는 신호라고 이거는 이 뭐 사인 싱크 펑션 요거는 날아다니는 신호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야? 뭐 요 방안이나 뭐 요 가까이 있는 거 요 실제로 날아다니는 거 요 앞에서 보면 요거는 그냥 요게 날아다니는 신호로 밑에 게 이게 실제로 이 세상에 지금 날아다니는 신호를 타임 도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주파수 도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그냥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그 근처에서만 이렇게 MT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요거는 뭐 쉬운 거니까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금방 하고 합시다. 질문 있나? 질문 지금 해. 저 4월 4일 퀴즈 확정합시다. 왜 안 돼?